다만 순위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퍼센트는 뭐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1, 2, 3 순위는 네.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이다. 3등이 바뀌진 않을 것 같고요. 예. 1, 2등이 바뀔 수는 있죠. 그래요. 단일화의 성사 가능성 실제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안 될 거라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찢어놓지 다시? 자기 살려고 결국 국민의힘 다시 기어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 지표를 뜯어보니까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을 합쳐보면 네. 이길 수도 있었네. 만약 이런 판단이 서버리면 그럼 책임론. 그렇죠. 이준석 후보가 책임론에 갇힐 수밖에 없고. 자, 판세를 현재 어떻게 두 분 읽고 계시는지 오 단장님부터 한번 여유 있는 사람부터 한번 해볼까요? 저는 이제 오늘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예. 압도적 승리나 뭐 이렇게 여유롭게 승리할 것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좀 쓰지 마라, 자제해달라. 저는 사실은 이제 그런 표현을 조심하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독려하는 시간이 맞다고 보고요. 네. 다만 순위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퍼센트는 뭐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1, 2, 3 순위는 네.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이다. 2, 3위도 2, 3위가 바뀌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왜냐하면 네. 아무리 그래도 그 정당의 문제? 크기에 따라서 네. 그 붙어있는 사람의 질이나 양이 달라요. 그래서 아무리 국민의힘의 후보가 이준석 후보보다 떨어져 보인다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붙어있는 조직이나 네. 또는 전 지역구에 있는 당협위원장들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개혁신당이 그 큰 보수 정당을 이길 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후보 측면에서도 네. 이준석 후보보다는 뭐 김문수 후보가 더 낫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내가 제가 찾아보니까 총선 때 이준석 후보 낙선 예측. 네. 그래서 이제 네. 그렇게 그때도 틀렸는데 네. 이번에는 자신하시는 거예요? 3등은 무조건 이준석이다? 네, 그때는 이제 1위를 못 맞춘 거였고 예. 이번에 이제 3등과 2등을 뒤집는 건 진짜 대선에서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 기세가 높았었던 반기문 총장도 결국은 드롭을 하는 게 대선판이고 국민의당에 아무리 열풍이 있어도 결국은 홍준표 후보한테 밀려서 3등을 안철수 후보가 했었고 네. 예전에 창조한국당의 문국현 후보 맞아요. 안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의 바람을 타고 올라가기에는 정당의 크기나 그동안의 역사를 뒤집기는 좀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여유롭게 이준석 후보는 당연히 이기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1, 2, 3위는 바뀌지 않을 거다. 박민영 대변인 네. 뭐 네, 사실, 인정하십니까? 아니죠. 바뀔 수 있다라고 보는데 예. 3등이 바뀌진 않을 것 같고요. 예. 1, 2등이 바뀔 수는 있죠. 그래요? 이 웃음 뭔가 지금 너무 대놓고 웃는 거.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뭐 거대양당의 아니 3등을 맞춰줘서 고마워요. 네네네. 거대양당의 저력을 말씀하셨으니까 네. 저희 국민의힘도 거대 양당으로서 사실 저희가 늘 선거는 51대 49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준석 후보 쪽은 약진하는 거에 비해서 네. 두 자릿수를 못 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역시 이번 선거는 이 양당의 총결집 구도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지난 대선을 우리가 좀 돌아보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전화면접 조사에서 30%대를 넘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마지막 뚜껑을 열어보니까 네. 0.73% 차이가 났다라는 거죠. 이게 그만큼 그 결집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지금도 우리 보수층들은 한 70% 정도 수준밖에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한 20%대는 결집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마지막 선거 투표장에 가서 양자택일의 선택지를 받게 되면 사실 그래도 이 사람은 아니지. 이런 관성이 더 크게 작용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는 그런 관성에 이재명 후보가 수혜를 받다면 이번 선거에서는 그 반대가 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고 그런 51대 49의 구도는 역대 좀 우리가 충분히 추론 가능한 전례들이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일화의 성사 가능성 실제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답변 그렇고 우창욱 단장님은 진짜 성사 말은 이렇게 해도 네. 안 됐으면 좋겠죠. 아니 될 것 같아요? 될 수 있어요? 저는 안 될 거라 봅니다. 네, 저는 안 될 거라고. 왜냐면 각자의 니즈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 이제 김문수 후보는 최근에 3년 개헌안까지 다시 얘기를 하면서 내 임기를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승리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있는데 네. 이준석 후보는 이렇게 내가 외곽에서 청년 보수로서 완주하는 대선 후보가 된다면 그 이후의 합당 과정에서도 주도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굳이 지금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이다라는 본인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누르고 단일화에 나서기가 좀 쉽진 않을 그러니까 거라고.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받을 이유가 지금은 딱히 없어 보이는 거죠, 그죠?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이준석 후보는 개인적으로 받을 이유가 없다고 봐요. 예. 그러면 이준석 후보가 이렇게 무리하게 이 자기를 띄우는 선거를 띄어서 당을 파산 상태에 이르게 만든 정치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기가
어렵죠. 그리고 만약에 이재명 후보로 정권이 바뀐다. 그런데 정말 만에 하나 지표를 뜯어보니까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을 합쳐보면 네. 이길 수도 있었네. 만약 이런 판단이 서버리면 그럼 책임론. 그렇죠. 이준석 후보가 책임론에 갇힐 수밖에 없고 우리 사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당내 구심점이 없는 상황이에요. 쉽게 말해서 선거를 지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구심점이 될 만한 기회가 생긴다라는 거죠. 춘추 전국 시대에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고 이준석 후보는 부담스러운 사람이긴 하지만 적어도 선거를 연달아 승리로 이끌었다라고 하는 그 전적에 대한 존중만큼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차라리 합당을 해서 네. 우리의 대표로 당을 이끌어 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충분히 생길 수가 있죠. 더군다나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너무 노골적으로 지금 당권 행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당권 행보를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오늘 결국 유세 이 얘기하고 싶으셨구나. 이 얘기도 해야죠. 네. 아니, 오늘 유세 지원을 나갔는데 누구를 네. 지원하겠다라는 게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호도 안 박혀 있고요, 이름도 안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빨간 옷. 이재명을 막아달라고 하는데 그럼 빨간 옷은 자기도 빨간색이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을 막아달라고 하는데 정작 그 대상이 없어요. 누구를 찍어달라. 그러니까 귀신을 지원하러 온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의구심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당원들의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억지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네. 오히려 당원들이 과거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립했을 때보다 지금 더 실망을 해요. 왜냐하면 정당인이라면 기본적으로 내가 선택을 못 받았더라도 당의 승리를 위해서 선당우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대전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념 결사체를 구성하는 건데 아니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라고 라방 찍고 새우깡 먹고 지금 직원에서 나가서 자기 당권 행보를 한단 말이야. 이게 지금 저희 당에 만연해 있는 인식이에요. 아니 그러면은 지금 한동훈 전 대표보다 네. 이준석 후보가 더 낫다는 얘기예요? 당연합니다. 네, 100번 1000번 낫죠.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좀 당을 혼란스럽게 한 적은 있지만 네. 적어도 선거는 이기면서 그렇게 했고요. 어. 네, 그리고 적어도 이 정당 생활을 10년여 가까이 하면서 네. 이 당과 어떤 좀 전반적인 적대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개별 구성원들과는 정말 좋은 관계들을 유지를 해왔어요. 이준석 후보와 전략적으로 연대를 하는 것이 저희한테 궁극적으로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다 느끼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적극적으로 아니 단일화 그러니까 구성을 줄여보면은 이준석 후보가 김문수 후보랑 단일화를 해서 네. 예, 뭐 대선에서 어떻게 되든 단일화를 해서 예. 그리고 국민의힘의 새로운 패권을 좀 잡아라 뭐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바라시는 전 거예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바로 1년 뒤에 평가를 받을 거예요.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희가 대선에서 이겨서 여당 대표를 해도 좋고 대선에서 진다라고 하더라도 이 여당을 상대로 1년 만에 선거를 승리로 이끈 대표가 된다라고 하면 정말 차기에는 좋은 지위를 가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적어도 양당 모두가 비토하는 지금 상황보단 국민의힘에서는 입지가 확실해질 수가 있죠. 아니 근데 이준석 후보가 지금 들어갈 수가 없는 조건들이 계속 붙고 있는데 예를 들면 예전에 이제 뭐 자통당 뭐 구주화 후보가 이제 뭐 이렇게 네. 또 그러니까 약간 이준석 후보로서는 함께 할 수 없는 인사들이 더 붙는 상황에서 이준석 후보고 단일화를 얘기하는 거는 너무 좀 근데 이제 정치의 명분이 중요하긴 한데 제가 들으면서 살짝 기분 좋았다가 한동훈 비판하니까 예. 살짝 기분 좋았다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확 무서워지는 게 뭐냐면 이 논리를 충분히 나도 느끼는데 설득력이 있는데 네. 이걸 가지고 지금 당내를 막 흔히 말하는 김문수 캠프 사람들을 설득을 한다면 이준석이 왔을 때 저는 사실 찢어지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편하게 승리하니까 합쳐지는 것보다 저희 입장에서 더 낫거든요. 그래서 다시 들으면서 살짝 무서워져서 어떻게 찢어놓지 다시? 자기 살려고 결국 국민의힘 다시 기어 들어가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 시나리오였네. 이준석 후보가 꼭 완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그나마 최대 변수? 최대 변수는 아닐 것 같은데. 예, 알겠어요. 제가 봤을 때 그냥 관전 포인트. 관전 포인트. 네. 알겠습니다. 박미연 대변인. 뭐 사실 저희가 열세인 입장이기 때문에 네. 저희는 오늘이 저점이에요. 오늘이 저점이다. 그래서 올라갈 일만 남았고 오늘보다는 당일이 조금 더 분위기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